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신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김득중 지부장의 평택을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로 조합원과 그 가족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은 한마디로 있어서는 안 될 노동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든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해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대 정당들에게 의무를 더 이상 맡길 수 없기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노동과 진보정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는 김득중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평택 시민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평택을 후보로 출마하시게 될 김득중 지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동당의 이용길 대표님 모셨고요. 녹색당 하승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 지부장이신 김정훈 지부장님 모셨고요. 우리 통합진보당의 오병연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금속노조의 남문우 수석 부위원장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이상문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선거를 함께 하고 있는 당사 지구의 식당이기도 하고 홍보팀장 이창훈입니다. 기자회견은 지금 바로 당 대표님들께서 짧게 지지 및 연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표에서 이상민 부위원장과 당무수석께서 말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김득중 지부장, 평택을 선거구 출마자인 김득중 지부장께서 말씀하시고, 기자회견 후는 절대 낭독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요. 마지막에 혹시나 질의응답이 있다고 하면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이용길 대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노동 배제적인 정책이 폭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 또한 입법 과정과 그리고 국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상권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애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력화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겠다라고 한 지가 10수년째이나 우리 권력과 의회는 바뀌지 않고 있고, 지금도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죽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야말로 참사는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번에 이런 뜻을 모아서 쌍용자동차 투쟁과 우리 사회 민주노조 운동을 대표적으로 이끌었었던 쌍차 김득중 지부장을 평택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은 쌍차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를 염원하는 우리 민중들의 뜻을 담아서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김덕준 공지와 쌍차 동의대 승리를 위해서 노동당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모두 다 공감한 것이 이제는 돈보다는 생명이고 돈보다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이 저는 이번에 후보를 출마하는 김덕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 노동자로서도 활동을 해왔지만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아픈 곳 구석구석을 같이 연대해오는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녹색당에서도 김덕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선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 정치를 그동안 열렬히 사랑해 주셨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동아필보당 원내대표 오병민입니다. 사실 죄송한 마음도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정치는 가진 자들의 정치였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영혼으로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치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노동은 배제되어 있고 사람은 그 역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쌍용 자동차 노동자가 민주노조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출발이 쌍용 자동차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쌍용 자동차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무정당들은 자기가 합심해서 평택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일구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호소드리건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보 정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2배, 3배로 키워주셔서 이번 평택에서 반드시 노동자 후보, 진보 후보, 김덕준 후보를 당선시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네요.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쳤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그래서 진상규명이 이제는 이런 희생이,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골든타임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나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운동을 하듯이 그동안 5년 동안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판결조차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권은 다들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어떤 조치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은 더 이상 죽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막아야 하겠기에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노동자를 대변하고 더 이상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서 직접 노동자들이 국회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김덕준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당선을 반드시 시킬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금속노조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노조 76년의 삼성의 역사를
깨고자 전조합원이 42일째 지금 현재 비바람과 더위를 이기고 상정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만 금속노조 위원장님 직접 나서서 현재 농성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삼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삼성 투쟁이 중요하다고 금속노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자 여러분, 이 삼성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금속노조 상용자동차 지부 김덕중 지부장님은 현재 정권의 인사 참사를 볼 때 대통령 후보를 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정력을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회에서 그러한 악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들이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덕중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15만 그리고 각 진보 정당과 단체들과 함께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해서 김덕중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평택을 선거구에 함께 살자 무소속 진보단일 노동자 후보로 나선 김덕중입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가정경제를 아내에게 맡긴 채 살아가고는 이름뿐인 가장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며 팔순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지도 못하는 불효자이기도 합니다. 집안도 못 챙기는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저에 대한 핏줄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죽어간 25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막상주의자, 가장인 쌍용자동차 지부장입니다. 조용히 죽음을 결심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임대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후배의 속사정 또한 살피지 못한 그저 제 많은 노동자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할수록 삶의 수렁통으로 빠져들기만 합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뿐만이겠습니까? KT와 현대중공업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쌍용차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자살과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한쪽 기퉁이 내에서도 죽지 않고 함께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간피한 문제를 간피하게 맡기는 악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회 악을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가능성의 선이라도 연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고리를 끊고 삶의 손에 있기에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살고 사회적 죽음이 아침마다 신문에 도배되어 배달됩니다. 생과 사회의 찰나가 심을 넘기듯 손쉽게 넘어갑니다. 자살률 세계 1위는 물론 가파르게 상승 언덕을 오릅니다. 정치는 무엇인지 되묻는 시절입니다. 고통이 배양되어 인내가 바닥에 드러내고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자 죽음이 시제말로 떠나냅니다. 정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해고 노동자의 출마를 두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당이 흡수하고 야당이 기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어야 합니까?
730 국회의원 재선거가 정치인들에게는 자리와 배지 권력의 다툼이겠지만 쌍용차 해고자와 고통을 받는 이들에겐 죽느냐 살이냐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정치를 직접 받고 등뒤에 박힌 고통의 표창을 스스로 뽑아버리겠습니다. 여도 야도 우리에겐 고통만 줬습니다. 쌍용장차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질문에 정치는 끝내 답을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쌍용장차 국정조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김무성 선대본부장의 그 약속은 또 어디로 날아간 것입니까? 약속이란 말만 들어도 속에 천불이 납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은 눈물과 다짐은 또 어디에서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까? 야속합니다. 정말 야속합니다.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반백이 노동자가 40일간 단식하고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송전탑에 노동자 3명이 올라갈 칼잠을 자면서 한겨울을 170일간 버티고 버텨도 정치는 없었습니다. 이런 정치는 무능하고 파렴치한 정치입니다. 25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6년의 시간이 흘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쌍용차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커녕 배째라 버티는 회사를 모두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하는 노동자에게 안전 브레이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위험한 초래할 작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세월호에서 선장 기관사, 1등 항해사, 3등 항해사에게 이런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KBS 노동자들이 공정방송할 권리도 근로조건이라며 파업을 통해 어용사정 퇴진을 이끌어냈듯이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작업 중지권, 작업 거부권이 노동자들에게 부여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목숨을 매앗는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선 어떤 안전조치도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을 방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업주는 물론 관료까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겠습니다. 먹기와 기술조치 또한 재벌들의 재산을 빼돌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제재를 강력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냐층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골자로 한 기업 번제 특별법을 제정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리해고 제도의 요건 강화로는 남용되는 정리해고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고제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47억의 쌍용차 손배액 이 소식을 듣고 용인에서 하는 배춘하 씨의 제안으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15억에 달하고 참여 인원만 47,000명이 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잔인한 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모금 사상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캠페인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 손배 감리에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도 기선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갖고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하는 손배 감리를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자르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된 사람의 살리는 노란 봉투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손배 감리를 없애는 노동자 후보가 되겠습니다. 개발 공약만 펼치는 평택을 사람 중심의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모든 후보가 개발과 성장만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없습니다. 평택을 기업도시로 선전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기업도시로 포장되는 평택이 아닌 사람과 연대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위주와 정리해고 기업의 탐욕을 부르는 평택이 아닌 안정된 일자리와 사람 중심의 살고 사람 중심의 도시 또 살고 싶은 평택으로 만들겠습니다. 존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저 김덕중은 쌍용자동차 문제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빚어진 수많은 문제가 이 사회 던지는 주요한 질문과 과제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는 것 또한 저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초성이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애정과 따가운 질책 아낌없이 받으며 사람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대 끝났는데요. 구호나 외칠까요? 이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노동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노동자를 국회로! 목숨 뺏는 정치 끝내고 노동자를 국회로! 노동자를 국회로! 네. 자, 웃는 사진 한 번만 더 찍고 끝내겠습니다. 됐죠?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